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현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이사보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세요. 그리고 이사업체에 있는 근로하고 있는 관련자들도 이사보험에 대해서는 좀 무지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보험 가입 대상은 누가 가입을 할 수 있고, 자, 이사보험 처리 다 그 모든 품목이 다 되냐? 아닙니다. 예외되는 품목이 어떤 게 있고 예외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거를 또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거는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품목이고, 그리고 여기 허가 업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 이유. 자,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1번, 2번, 3번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사보험 가입 대상, 자, 허가가 있는 업체, 자, 허가가 없는 업체 둘 다 가입하고 싶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둘 다 가입할 수 있어요. 자, 허가 업체는 협회, 자, 주선협회를 통해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 업체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 허가가 있는 업체는 보험료가 조금 저렴해요. 자, 그런데 무허가 업체는 가입하더라도 같은 가격으로 가입을 하지 않고 좀 더 비싼 가격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돼요. 그래서 허가가 있든 없든 내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 그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 보험 처리 예외 품목, 우리 고객님들 뭐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할 때 내가 보험 처리하고 싶다, 그럼 거의 모든 상황이 다 보험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나 이사 보험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삿짐 센터가 우리나라에 뭐 100만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사 보험에 가입한 이삿짐 센터 수가 뭐 한 20만 개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극소수가 이사 보험에 가입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업주가 너무 그 수가 적다 보니까 특약사항이 하나 빠지고 두 개 빠지고 세 개 빠지고 네 개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외 품목, 예외 상황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보관이사. 보관이사 같은 경우는 변수가 많죠. 내가 창고에 보관을 하는데 창고에 두는 기간 동안 물품이 변질될 수 있잖아요.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바퀴벌레가 그 창고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4월 1일에 보관이사가 있다, 제 팀에 거의 제가 가죠. 그만큼 보관이사는 우리 고객님들 업체 선택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사 지연 뭐 가끔 있어요. 제가 1년에 한 건 정도는 듣는 것 같아요. 제가 4월 1일에 어디 이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깜빡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이사팀이 가지 않은 거예요. 뭐 저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가끔 들려.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요. 뭐 고객님이 뭐 갑자기 막 이사업체를 찾는다든가 이런데 막 상담 전화를 하다 보면 그 이삿짐 센터가 깜빡하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이사 하루 전, 이틀 전에는 이사업체한테 전화 한 통 꼭 하시는 게 좋아요. 몇 월 며칠에 이사 있는 어디입니다. 알고 계시죠? 확인 전화 한번 꼭꼭 하세요. 자, 그리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전문 기사가 해체 및 설치해야 되는 물품 중에 이런 이삿짐 센터가 해서 일어나는 사고. 자, 그 품목이 뭐냐면 에어컨, 정수기, 냉장고, 벽걸이 TV, 가스레인지, 이런 것들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품목, 분리하고 조립해야 되는 품목에 있어서 한정이 된 거고, 그 물품을 분리하고 조립하다가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신형 냉장고, 신형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 신형 어떤 벽걸이 TV 이런 굉장히 크고 얇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해당 업체한테, 그 브랜드 업체한테 이전을 맡기시는 게 좋아요. 저희 업체들의 경우에는
그 브랜드, 그 품목이 생기고 나서 한 4년 정도 후에 맡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 번 정도 해보고 어느 정도 방법을 터득했을 때.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물품이 나와서 구매를 하고 2년이 있어야 물품을 저희가 한 번씩 만져보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2년 후에 나오자마자 2년 후에 된 그런 물품들은 저희도 잘 몰라요. 그러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해서 저희가 터득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신규 물품, 신규 모델은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되도록 전문 기사한테 의뢰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업 이전 전시 특수 화물. 예, 어떤 기업 사무실에 가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무실에 가면 굉장히 고가의 예민한 센서들로 이루어진 물품이 있죠. 그런 것들은 아예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예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사무실을 하고 계시다면 고가 물품, 고가 장비들은 무조건 별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까지 막 해준다고 하는 이 사업체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고객님들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림, 작품, 그림 다른 물품들처럼 이렇게 막 저희 차량에 꽉꽉꽉 눌러서 실을 수 없죠. 작품 하나하나 굉장히 고가고 아주 약한 충격에도 물품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품들은 보험 처리에서 예외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특수화물 유류가 포함되어 있다든가 폭발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물품들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별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검증된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대로 하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사 화물 분실 도난. 분실 도난은 협의도 어렵지만 보험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내 신발 하나가 100만 원짜리가 5켤레 있었는데 4켤레밖에 없어요. 이런 거 보험 처리 잘 안 돼요. 분실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 아끼시는 물품들이 있다면 분실될 우려가 있다면 별도로 직접 개인적으로 옮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 완료 후 14일이 지났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어요. 이사가 끝난 지 2주가 넘었어요. 15일째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까 장롱이 조금 깨졌고 냉장고 뒷부분이 조금 찌그러져 있어요. 이거는 이삿짐 센터와 고객님 두 분이 직접 협의를 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2주예요. 2주가 넘어가면 내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도 보험 처리를 할 수가 없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어떤 물품들이 구체적으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지 말씀드릴게요. 원고, 사진, 편지, 서류, 설계도. 자, 이런 것들은 현재하고는 그렇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컴퓨터 하드웨어에 백업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옛날 같은 경우에는 물이 하나 쏟아진다면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원고를 하나를 통으로 날려서 다시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게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값어치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보험 처리가 안 돼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형 피규어. 우리 고객님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피규어. 저는 항상 방문 가서 피규어가 있으면 설명을 드려요. 고객님 저거는 직접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물품, 저 피규어 가격이 얼마짜리인가요? 항상 여쭤봐요. 왜 그러냐면 피규어는 아주 조그만 충격에도 이게 손가락이 하나 깨질 수도 있고 팔이 하나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객님께 제가 말씀드려서 별도로 옮기기를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저가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파손이 되거나 흠집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제가 직접 옮겨드려요. 하지만 그런 거 피규어도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미술품, 골동품. 그렇죠. 골동품 도자기 하나에 5천만 원일 수도 있고 3천만 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삿짐센터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보험 처리 무조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그런 것들은 골동품 전문가 분들께 별도로 이전을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귀금속, 수표, 증권, 돈. 자, 귀금속, 다이아 귀걸이, 다이아 목걸이 알아서 옮기시겠지만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이런 것들 우리 고객님들께서 꼭 별도로 챙겨두시고 분실돼서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사보험 처리의 품목 상황 알아두셨죠? 꼭 참고하셔서 내가 다음에 이사할 때 어떤 물품을 별도로 옮겨야겠다. 어떤 물품이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구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처리하지 않는 이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말씀드린 그런 물품이 아니에요. 자, 일반적인 냉장고고 분리조립이 필요 없고 냉장고가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보험 처리하라고 하니까 이사짐센터가 보험 처리 안 하고 자비로 하겠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보험 처리하는데 한 건당 이 보험 처리를 함으로 해서 다음 해에 보험료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거를 제외하고도 한 건 보험 처리를 하는데 이사짐센터 소장이 보험회사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물품을 현금을 주고 수리하는데 비용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보험 처리하지 않죠. 그냥 현금을 주고 수리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자동차 보험, 암보험 이런 것들처럼 어떤 상황이 딱 생겼을 때 쉽게 보험 처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이사짐센터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고 다음에 올라가는 보험료 인상분과 이번에 내가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물품 비용이 훨씬 크다. 그럼 보험 처리를 당연히 하죠. 근데 그 물품 비용이 그에 미치지 못할 만큼 크지 않다. 그러면 그냥 제 돈으로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허가업체라고 해서 매번 보험 처리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돈으로 자비로 수리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사보험은 아까 말씀드렸죠. 허가가 있는 업체나 허가가 없는 업체나 다 보험을 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내가 의지만 있다면 무허가 업체도 보험을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이 좀 비싸요. 허가 업체는 그 비용, 보험료가 좀 저렴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게 제가 이번에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증권을 제 사무실로 보냈는데, 저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저기 보험회사 가서 하나 출력을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 일자와 발행 일자가 좀 차이는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보시면 돼요. 자, 계약자, 경기도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협회예요. 계약자가 제가 아니고 주선협회예요. 그리고 피보험자가 누구냐면 이사해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와 주선협회가 서로 상호 조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선협회를 통해서 제가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조금 절감받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분담금이 건당 50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사고 보상 한도는 1000만 원까지 됩니다. 한 건당.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이사짐센터 보상 금액이 막 1억, 2억 막 이렇지 않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집에 500만 원 이상의 고가 물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별도로 되도록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사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누가 가입할 수 있고 누가 가입할 수 없고 어떤 품목이 이사보험 처리가 되고 어떤 품목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짐센터가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꼭 한번 알아두시면 다음 이사하실 때 우리 고객님들 본인이 원하시는 이사 방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